요새 이제 채권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금리 채권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 조언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장기채 가격이 뭐 파월 디스플레이션 뭐 얘기하면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물가가 꿈틀꿈틀하니까 쫙 주저앉고, 사실 오늘은 조금씩 오르는 뭐 이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장기채 이런 거로 돈을 좀 벌고 싶은 분들은 어떤 걸 유념해서 베팅하면 좋을지. 인플레가 뭐 금리를 저하하는 요인이고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5%인데 5%짜리 채권 사기 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봐야 뭐 물가 오르는 걸 생각하면 나의 구매력은 0이니까 그냥 그대로니까 뭐 굳이 그렇게 어떤 자산에다가 묶어둘 필요가 없이 그냥 은행 예금만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장기채를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5%대 6%대에 있는데, 이제 근원 인플레는 그보다 낮지만 네. 아무튼 간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 금리는 4% 정도에서 움직이냐면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기에는 앞으로 5년 평균, 10년 평균 물가가 4% 이상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니까 그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결국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쟁 때문에 벌어진, 그리고 공급 사슬망의 충격, 코로나로 인한 충격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오래가기 힘들다라는 전망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전망에 동의하신다면 10년물이나 20년물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TLT 같은 30년물을 사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나 그 동의 안 하는데 그러시면 단기채를 사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6개월짜리 단기채 금리가 지금 5% 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렇죠. 기대가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5% 넘으니까 그런 채권, 그러니까 단기채 상품을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채권은 단기채를 살 거냐 장기채를 살 거냐의 문제지, 채권은 지금 너무너무 사기 좋은 때다. 절대금리도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플레가 이 수준을 지금 원재재 가격 볼 때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담고 계신지. 단기에는 그러면 단기채를 담고 그러면 썩는 거죠. 썩는 거. 예, 그래서 저는 7년에서 10년짜리인 IF를 주로. 예, 그러면 되죠. 둘 다 걱정되면 그 중간에 있는 거 사면 되죠. 너무 그렇게 올인 베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좋은데 저는 레버리지 안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기 채권 30년물 금리 빠질 때 화끈하게 오르지만 그죠. 지난 2년 동안 반토막 나는 거 봤잖아요. 채권 가격이 반토막 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사실상의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근데 듀레이션이 길다는 건 그죠. 레버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품을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본인 성향이죠. 저는 7년에서 10년짜리 사겠다. 그렇게 좀 모아가고 계십니까? 예, 계속 갖고 있고요. 물도 탔고 손실 났으니까. 저도 네. 손실이 안 날 수 있습니까?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인데도 이게 채권에서 손실을 또 보시는군요, 일시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매브릭 TV 뭐 제가 나온 지도 벌써 한 1년 반 됐잖아요. 그동안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작년에 비율을 바꿨지, 그 이전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되게 걱정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특히 그 상장 때문에 수급 망가진다, 이거 큰일 난다. 제가 얼마나 비관론자였어요. 그냥 그 비관론자니까 주식은 적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팔아서 전부 다 달러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달러를 갔는데 주식 살려니까 한국 주식도 빠질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이라고 버틸까, 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채권을 좀 안 살 수가 없었죠. 금만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물렸죠. 부끄럽습니다. 이게 작년은 정말 주식 채권 다 빠지는데 저도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한 10% 가까이까지 갔다가 복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주식이 같이 빠지는 국면은 사실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오죠. 그죠. 2018년에도 왔습니다. 18년도 맞군요.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는 이제 동반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 조언 좀 해주세요. 올해는 버텨야죠. 버텨야 되니까 올해는. 예, 연말 보면 주식 채권 다 좋아 보여요. 연말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 2,300선인데 네. 그 2,300선이 PBR 0.85 뭐 그 정도일 텐데 PBR 1배면 2,700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 400포인트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는. 물론 더 빠질 수 있죠. 네. 지난번처럼 2,200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만 주식 여기서 팔 거면 저는 주식은 안 하는 게 낫다.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42% 날 때, PC 판매 마이너스 60% 날 때 그때 판다라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작년에 팔았어요. 작년 이맘때 팔았어요. 팔 거라면. 그거 다 버티고 지금 왜 팔아요? 이 가격에 팔 거면 이거는 주식은 안 맞으시는 거죠. 주식 꼭 안 해도 되거든요, 재테크할 때. 지금은 금리 채권도 좋고 미국의 리츠도 가격 많이 빠졌고,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펀드라든가 더 나가서 사모펀드 추종하고 있는 ETF들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비용이 좀 나가서 그렇지 그런 거 글로벌 넌 스탁, 넌 이쿼티로 투자하셔도 충분히 수익 나요. 주식이 안 맞는 스타일들이 계세요, 세상에. 조금만 빠져도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버티다가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고 나면 그게 바닥이고 이런 경험 하신 분 있잖아요. 그게 자기 스타일이 그 전략하고 안 맞는 분들이 많아요. 어쩌겠어요.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것도 지금은 당연히 사야 되는 타이밍이죠. 저는 삼성전자 물 타고 있습니다.
5만 전자 되면 사야죠. 3만 전자면 더 좋은데 네. 3만 전자는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주주 보상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2018년처럼 2020년처럼 3만 전자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가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되는 거. 네.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 거라고 파는 것보다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될 때 사는 게 마음 편한 전략인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HTS 창을 안 봐야 되는데 그때는 사놓으면 한 달을 안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그거 말고도 좋은 재테크의 대상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다른 걸로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뭐하러 주식을 해요? 안 됩니다. 부동산도 좋고요. 그렇죠. 저는 올해 부동산이 좋아 보입니다. 부동산이 좋아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강조해 왔으니까 2200 뭐 그때 깨질 때도 연말에 그때 추운 날 와가지고 좀 제발 좀 사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주식은 제가 많이 사라 그랬지만 뭐 부동산도 올해 금리 만일 빠지면 금리 빠지는데 부동산이 박살나는 거 본 적 없거든요. 네. 올해는 주식, 채권, 부동산 다 낫배드인데 제일 좋은 게 채권, 그 다음이 주식, 그리고 부동산은 냉정하게 계산해서 야수의 심장 가지신 분은 올해 아니면 내년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얘기 좀 뒤에 여쭙기로 하고요. 최근 그 홍 대표님이 올리시는 유튜브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썸네일 333 전략으로 시봉 모으기 이런 거 있었거든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이름이 프리즘이잖아요. 프리즘 투자자문. 이게 뭐냐면 빛을 우리 이렇게 여기다 프리즘을 딱 대면 확 번지듯이. 그렇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단일한 하나의 빨간 빛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자산을 잘 섞음으로써 훨씬 더 나은 안정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비유하는 뜻에서 프리즘 투자자문 또 앱도 프리즘 앱도 개발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앱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 자산만 제발 투자하지 말자죠. 우리나라 경제는 캐나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환율이 급등하면 급락밖에 없는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지만 우상향하는 나라. 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 중에서도 중위 아니면 상위 레벨이지만 변동성은 말도 못하게 크잖아요. 여행 가보신 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환율이 뭐 완전 춤을 추잖아요. 특히 호주가 그랬죠. 그래서 600원, 700원 했던 게 한때 그때 1,400원 되고 1,200원 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움직여요. 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를 자기 자국 통화로 된 자산만 투자한다라는 건 그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거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느니 우리나라 원화 자산, 특히 한국의 주식이 환율 급등할 때 폭락하고 환율 급락할 때는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나머지 자산들을 달러에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은 한국 주식.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싸고 수익고 과거 수익도 좋았어요. 그죠? 2. 미국 국채. 미국 국채. 오늘 우리 이야기 했으니까 뭐 IF도 좋고 TLT는 조금만 아무튼 간에 3분의 1. 그 나머지 3분의 1을 뭘 사냐 하면 미국 주식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죠. 경기 좋을 때 수익률 좋겠죠. 네. 다음,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죠. 올해처럼 작년처럼 경기 나쁠 때 환율에서 환차이 나겠죠. 그래서 1990년부터 지금까지 만 한 33년? 그렇게 이 전략을 꾸준히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그 복리 수익률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복리 수익률이 한 9% 나와요. 연 9%. 연 9%. 그리고 지난 10년, 특히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지난 10년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지는데 그것도 한 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체 자산 3분의 1을 주식, 공격형이면서 전체 자산 3분의 2가 달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격과 수비가 다 되는 포지션이에요. 이 전략을 펼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3억이 있어서 1억 원 한국 주식, 1억 원 미국 주식, 1억 원 미국 국채를 사놨는데 작년처럼 한국 주식 마이너스 20%, 미국 주식에 투자해놨는데 환율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냥 제로. 네. 뭐 미국 국채는 약간 플러스. 이 정도가 났다라면 그냥 거기서 그만두면 안 되고 성과가 조금 난 미국 달러 자산을 팔아서 박살난 한국 주식을 다시 3대 3대 3을 맞춰야죠. 비율은 1년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 보통 연말 정산 때 나오는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2월 달에 예, 보통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5월에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1년치 세금을 네, 그때 네, 네. 종합소득세 종소세. 내니까, 종소세 내니까. 그럴 때 돈을 정산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남은 대로 모자라는 대로 다시 비율을 3대 3대 3으로 맞추는 거죠. 그렇게 맞추면 아까 말씀드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가정에 불과합니다. 네. 1980년부터 우리나라 각종 주가 데이터, 채권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980년부터 매년 100만 원씩 넣었던 사람은 지금 그 돈이 얼마 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4억 3천 정도 돼요. 원금 4천인데 10배가 늘어요. 그런데 1,000만 원 넣었으면 43억이겠죠. 네. 2천만 원 넣었으면 90억이 넘겠죠. 그러면 굳이 40년 투자할 필요 없죠. 벌써 회사 그만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증됐고 또 따져보더라도 큰 리스크도 없고 지금 투자가 되게 편한 게 한국에 다 ETF가 상장돼 있고 수수료도 전부 다 0.01%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들 것도 없고 뭐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도 안 내고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금도 거의 적게 내고 하니까 이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뭐 저희가 개발한 프리즘 앱 참고하셔서 해도 되고요. 아무튼 근데 너무너무 쉽고 1년에 한 번만 매매하면 된다는 게 이 전략의 최고 장점이니까 연초에 연말정산 혹은 뭐 배당 받은 돈을 갖고 조금 더 추가 불입을 하면서 3대 3대 3만 맞춰주시면 이 전략 진짜 괜찮은 전략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국채는 뭐 크게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 30%씩 들어가는 요거를 어떻게 피킹할 것인가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덱스 펀드만 사는 거죠. 인덱스 펀드 사는 거고. 왜냐하면 기술주 사면 지난 10년 좋았겠죠. 근데 2000년에 기술주를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예, 고점에서 90%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안다. 그러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0년 초에 테슬라 샀다. 그때 내 전 재산을 샀다. 그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돼요. 저는 근데 못 하거든요. 이렇게. 예. 그냥 저는 투기 등급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 주식을 내 인생을 걸고 오래 못 하거든요. 싱글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개별 종목 골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야 연평균 복리 수익률 9%안 좋았던 시기도 7% 대박 아니냐. 국민연금도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 겨우 6% 나는데 네네. 우리나라 최고로 운영을 그렇지. 잘하는 국민연금도 6%인데 그 정도 되는 성과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라도 낼 수 있는 이 전략이 그렇게 쉽다고 하는 분들은 한번 인덱스 펀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